그때 내가 일했을 때 뭐를 위해서 한 큰 전자제품 회사를 위해서 일했을 때 어떤 전자제품 회사냐? manufacture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죠. 뭐를 레이저와 잉크젯 프린터를 대량 생산하는 한 대형 전자제품 회사를 위해 일했을 때 나는 곧 발견했다. 왜 되어라니까 있다죠. 왜 있는지를 발견했다. 종종 세 가지 버전들이 있는지. 버전들이에요. 버전들이니까 여기 이즈 말고 지금 아 들어와 있고. 뭐의 세 가지 버전들? 많은 소비재 물품들 의 세 가지 버전들이 있는 건지를 곧 발견했다. 세 가지 버전이라고 했으니까 아예 제품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제품인데도 버전이 세 가지다.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가격하고 이렇게 사양이 조금 달라지는 거였죠. 만약에 그 매뉴팩처러가 제조업자가 만든다면 오직 한 가지 버전만 만든다면 뭐에 그것의 제품의 오직 한 가지 버전만 만든다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것을 산 사람들은 하고 이 관계사절이 지금 여기서 끝난 거야. 이 시 얘네 주어인 게 아니라 얘 목적어인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산 사람들은 요렇게 지금 연결되는 거죠. People might have been willing to spend. 이제 좀 눈에 좀 띄어야 되는데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뭐를 have pp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로 돌리는 거예요. 과거로 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여기서 be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하려고 하다. 지금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might have pp, be willing to 부정사. 그러니까 이걸 결합하니까 이 be가 일로 들어가서 지금 be인이 된 거죠. 그러면 다 합하면 이렇게 가지면 한 토막이라는 건데 be willing to spend 기꺼이 쓰려고 하다. 근데 이거를 might have been으로 만들었으니까 기꺼이 쓰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뭐를 더 많은 돈을 그래서 그 회사는 너무 중요하죠. 잃고 있는 거다. 약간의 소득을 잃고 있는 거다. 수입을. 일단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일단 원래 영어 문장 중에서 지금 이게 흔한 말투는 아닌데 제조업자가 제품을 한 가지 버전만 만들었어. 한 가지 버전만 만든다면 자 그것을 산 사람들은 실제로 샀어. 이걸 실제로 샀다고. 실제로 산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썼어. 이건 실제가 아니라 뭐야? 이거는 추측이야 지금 추측.
이 제품을 사기는 샀다고. 한 가지 버전만 만들면 그 제품, 그 한 가지 버전의 제품을 산 사람들이 사실은 뭐 할 수도 있었다? 더 많은 돈을 썼을지도 모른다. 한 가지 버전 10만원짜리로 만들었어. 내 10만원 주고 샀어. 한 가지 버전만 있으면 10만원 주고 산 사람들이 10만원 주고 사긴 사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난 이거보다 좀 더 비싼 게 있었으면 더 샀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은 뭐야? 이게 한 버전이죠. 이 한 가지 버전으로 나온 제품을 실제로 사긴 샀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모월머니를 더 기꺼이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병신들 좀 더 비싼 버전 내놨으면 내가 샀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한 셈이야? 돈을 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투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여기 잃고 있다고. 자, 만약에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뭐하면 제공하면 몇 가지를 이제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하면 하고 일단 콤마 여기서 건너뛸게요.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콤마 이제 들어가서 부연 설명해볼게. 이건 중요한 정보니까. 자, 두 가지 버전인데 하나는 뭐를 가진 더 많은 피처 특징이라고 할게요. 더 많은 특징들을 가진 한 가지. 그리고 더 비싼 뭐보다 디아덜보다 더 비싼 하나. 더 많은 특징을 가진 그리고 더 비싼 하나. 뭐보다 다른 거보다. 두 가지 버전이니까 다른 하나보다. 이거 영어식이고 결국 이 두 가지 버전은 어떻다는 거야? 한 놈은 더 많은 특징이 있으면서 더 비싼 놈이 있고 한 놈은 더 적은 특징이 있으면서 더 싼 놈이 있고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약간 이게 고급형과 뭐가 있다? 보급형이 있다 이거야. 알겠어?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이걸 제공한다면 사람들은 비교할 거예요. 두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비교할 거라고. 그 두 가지 모델들을 비교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살 거예요. 뭐를? 덜 비싼 놈을 살 것입니다. 자, 위에서 봐봐. 한 가지 버전만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뭔 생각이 들 수 있어? 아깝다. 만약에 더 비싼 버전이 있었으면 더 돈 많이 기꺼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돈 많이 내고 샀을 텐데 그 버전을 라는 생각이 들면 너네가 제조업자면 이제 다음부터는 몇 가지 버전을 만들겠어? 두 가지 버전을 만들겠죠. 좀 더 기능 좀 집어넣어가지고 비싼 버전을 만들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나왔어. 이 말에 따르면 별로 효과가 없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야. 왜? 어쨌든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버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뭘 선택하더라? 싼 걸 선택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 전략으로는 별로 지금 현재는 쓸모가 없어. 그래서 두 가지 버전 전략은 쓸모가 없다고. 어떻게든 한 가지 버전일 때 그거보다 더 비싼 게 있었으면 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비싼 놈과 싼 놈을 만들어 봐야 어쨌든 그래도 물론 더 비싼 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대체로는 비싼 거 싼 거 이러면 사람들은 또 싼 거 살 거라고. 대체로. 알겠어? 그래서 이 전략도 안 먹힐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몇 가지 버전이 있는 이유라고? 세 가지 버전이 있는 이유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버전으로도 안 먹힌다. 그럼 이제 세 가지 버전으로 갈 텐데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지. 자,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 회사가 뭐하면 도입하면 뭐를 세 번째 모델을 도입하면 뭐를 가지고 있어? 이 세 번째 모델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훨씬 더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더 비싸. 뭐보다? 나머지 두 새끼들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모델은 이른바 뭐예요? 그러니까 최고급형 모델인 거야. 알겠어? 최고급형 모델을 만들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판매가 이 글의 핵심 바로 이거죠. 판매가 뭐의 판매가 몇 번째 모델? 두 번째 모델의 판매가 뭐 하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오리지널이 하나 있어. 1번이라고 쳐. 알겠어? 이게 제일 싼 거야. 말하자면. 알겠죠? 이게 제일 싸. 최초 모델이 제일 싸. 근데 좀 더 비쌌으면 기꺼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서 좀 더 비싸고 특징이 있는 애를 만들었어. 알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1번을 많이 사더라 이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뭐를 만들어 버리니까 끝판왕을 만들어 버리니까 누구의 판매가 올라간다고? 얘의 판매가 올라간다. 심리가 이해가 안 되진 않죠. 여러분도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 보니까 물론 이 글에서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왠지 세 가지 있으면 이런 거 같으면 1번 사면 왠지 좀 없이 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3번 사기엔 약간 부담스럽고 그러면 뭐를 선택하게 돼 있어? 2번을 선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1번만 있을 때보다는 사람들이 2번을 많이 선택하게 되니까 수입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판매 전략이라는 거지. 알겠어? 세 가지 버전을 만드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좋아해요. 특징들을. 뭐의 특징들? 가장 값비싼 모델의 특징들을 좋아해. 당연히 기능은 많으면 좋긴 좋지. 3번 기능을 좋아해. 하지만 뭐까지는 아니야? 가격까지는 아니야. 3번의 가격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이 두 번째 모델이라는 말이나 지금 중간 아이템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 아이템은 가지고 있어. 봐요. 중간 아이템이니까 더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누구보다? 당연히 누구보다는? 몇 번보다는? 1번보다는 어쨌든 더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뭐보다는 the least expensive one. 이게 가장 적은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덜 비싼 놈. 즉 1번보다는 특징은 좀 더 많아. 그러면서 요 새끼는 중간 아이템이죠. 지금 이 중간 아이템은 가격은 어때? 덜 비싸. 누구보다 당연히 덜 비싸겠어. 3번보다는 덜 비싸다 이거지.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좋아. 1번보다는 기능이 더 많고 3번보다는 근데 가격은 더 싸고. 그래 2번의 매력이 올라가게 된다 이거. 2번의 매력이 세 가지를 놓게 되면 이렇게 fanciest 뭐야? 가장 화려한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요. 뭐를 사요? 중간 아이템을 사게 돼요. unaware. aware가 알고 있는 이야. 근데 unaware니까 알지 못하는 인데요. 중요해.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 자, 이렇게 쓰면 그들은 중간 아이템을 사요. 뭐 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거를 왜 얘밖에 안 남았냐고 지금. 내가 풀폼으로 쓰니까 이렇게 된 걸 왜 얘밖에 안 남았냐고. 뭐 만들었어? 접속사 사라졌어. 주어 사라졌어.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분사구문이어야 되는데. 그럼 아가 뭐가 돼야 돼? being 돼야 돼. 근데 분사구문인데 뭐니까? being이니까 또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 얘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결국 내 말 잘 들어야 돼. 고등학교 문제는 여기에 생략된 걸 찾아 쓰시오. 이런 거 안 나와. 알겠어?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문제 유형이 없어. 그냥. 뭐 분사구문 중학교 때는 분사구문이 돼 있는 걸 원래 문장으로 다시 푸는 이게 문장 전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알겠어?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가 왜 형용사냐는 거야. 알겠어? 왜 형용사 혼자 여기에 달랑이 있냐는 거야. 부사 말고 왜 형용사가 있냐고. 뭐 때문에 있었던 거야? 이래서 있었던 거야. 이래서. 여기 앞에 뭐 있었으니까? 비동사랑 있었으니까 여기 형용사가 있었던 거라고. 근데 분사구문이 되다 보니까 비동사가 빙이 돼서 사라졌으니까 누구만 남아? 형용사만 남는 거지. 알겠어? 여기에 형용사. 자, 그들은 중간 아이템을 사여 알지 못하고 뭐라는 걸 그들이 비 manipulated야. 수동이죠. 그러니까 그럼 뭐야? 그들이 조종 당했다. manipulate 조종하다. 근데 그들이 조종당했다. 저 이게 무슨 완전히 뭐 나쁜 사기 같은 조종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회사의 의도대로 우리가 당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걸 지금 조종당했다고 한다고. 뭐에 의해서 조종당해버렸어? 그 존재에 의해서. 뭐의 존재에 의해서? 더 높은 가격의 아이템의 존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더 비싼 걸 만들어 놓고 그것도 팔리면 좋은 거지만 결국 이 회사의 마음은 뭐다? 그거보다 좀 덜 비싼 놈을 더 팔아먹기 위함이다. 지금 이런 마케팅 전략이죠. 됐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다음에 넘어갑시다. 참 4번. 뭐 첫 문장부터 이렇게 읽기 싫게 생겼어. 자, 온 스크린. 뭐 이거 지금 뭐 스크린 상에 서라고 해야 되겠네요. 스크린 상에서 기후 재난은 스크린 상에서니까 뭔가 이제 뭐 현실은 아니고 영화에서죠. 영화에서. 영화에서 기후 재난은 있다 할 거야. 이다가 아니라 있다 할 거라고. 있다. 모든 곳에 있다. 네가 보는 모든 곳에 있다. 그러나 그 영역이, 그 범위가 뭐의 세계의 기후 변화죠. transformation. 세상의 기후 변화의 영역이, 범위가. 잘 봐. 이런 거를 되게 여러분 보기에 막 이런 게 되게 거슬릴 거란 말이에요. 거슬릴 건데 아무리 거슬려도 할 건 해야지. 이런 애들 중에서 먼저 골격을 잡아야 한다고. 메이면 조동사잖아.
조동사 다음에 뭐가 나와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복잡해도 이게 동사가 아니라는 걸 지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사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럼 어디 있어? 이거라는 말이죠. 그럼 원래 골격은 뭐냐? may eliminate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기후변화의 범위가 뭐한다? 제거할지도 모른다. 하나씩 맞춰 넣어 이제. 빠르게 제거할지도 모른다. 딱 그만큼 빠르게 제거할지도 모른다. 딱 그만큼 빠르게 제거할지도 모른다. 뭐를 빠르게 제거할지도 몰라. 그 기후 픽션 장르를 딱 그만큼 빠르게 제거할지도 모른다. 픽션은 뭐예요? 네, 실화 말고 허구잖아요. 어쨌든 지어낸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왜 우리 영화 중에 그런 장르가 있죠? 뭐 이렇게 재난 영화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 영화 본 적 없어? 네, 뭔가 뭐 강화 허리케인이 왔을 때 막 벌어지는 일을 막 영화로 한다든지 막 그런 소재를 이렇게 재난을 채택한 영화들 있잖아요. 지금 그런 영화라고 본대요. 그런 이거 장르를 딱 그만큼 빠르게 제거할지도 모른다. 네, 정말로 제거할지도 몰라. 어떠한 노력이라도 말하려는 그 이야기를, 온난화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이 could grow 성장할 수도 있어. 너무 크게 그리고 너무 명백하게, 심지어 헐리우드에게도. 이게 지금 말을 이제 내가 직역을 끝냈는데 말이 조금 쉽지는 않네요. 자, 봅시다. 일단 기후 재난이 네가 보는 어디에나 있어. 근데 어디에서 그래요? 어디에서? 영화 속에서는. 영화 속에서는 기후 재난이 네가 보는 어디에나 있어. 하지만 세상의 이 기후 변화의 지금 영역이, 실제 세상의 기후 변화의 영역이 뭐 할 거라고? 제거해 버릴 거예요. 뭐를? 이런 기후 픽션 장르를 제거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빠르게. 정말로 제거할지도 몰라. 어떠한 노력이라도, 이 온난화의 이야기를 말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라도. 그러니까 실제 기후 변화가 이 기후 재난 영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기후 변화가 기후 재난 영화를 제거해 버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가 애매해가지고. 자, 이것은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여기 it은 온난화입니다. 실제 온난화예요. 실제 온난화니까.
자, 온난화의 이야기를 말하려는 노력이라는 게 뭐겠어? 그런 영화를 만드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런 영화를 만들려는 노력을 제거해 버릴 수 모른다. 뭐가? 실제 온난화가. 그런데 이 온난화라는 것이 뭐 할 수 있어? 커질 수 있어. 너무 크게. 그리고 너무 분명하게. 심지어 영화를 만드는 곳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헐리우드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도 온난화는 크고 명백하게 다가올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이 정도의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여기만 봐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 볼 때는 재난 영화가 어쨌든 왜 보는 거야? 끔찍하니까 보는 거야? 재밌으니까 보는 거야? 재밌으니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의 기후 변화는 우리한테 뭐인 거야? 끔찍한 일이야? 아니면 그냥 재밌는 일이야? 재밌는 일인 거죠. 근데 진짜로 그 영화 속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온 그 재난이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 온다고 쳐봐.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 재미예요? 아니면 생존이에요? 생존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 봐봐. 들었어? 소리. 아니 진짜 막 이렇게 끔찍한 막 태풍, 폭풍이 다가와서 막 내 가족을 잃었어. 여러분 그런 영화 보고 싶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논리라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진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면 우리가 보고 즐기는 재난 영화 같은 게 남아있겠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런 온난화라는 것은 헐리우드에도 지금 뭐하고 있어? 우리 지구 전체에 지금 온난화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난화라는 것은 뭐 할 거야?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심지어 어디에도 헐리우드에도 이 온난화는 닥쳐올 테니까 영화를 만드는. 그러니 이 재난 영화라는 게 진짜 재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진짜 재난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 이 재난 영화를 뭐 할 거야? 금방 없애버릴 거라고요. 여기서 금방 제거해 버릴 거예요.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성격상 또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as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as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계속 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as를 쓰면 항상 뭐야? 뒤에 거 만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장에 보면 그게 끝까지 안 보이거든요. 지금 뒤에 쪽에 as가 안 보인다고. 뒤쪽에 as가 내가 분명히 말했어. as 다음에 형용사 부사면 무조건 이게 있는 거야. 있는 거라고. 근데 문장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는 있긴 있는 건데 그냥 생략된 거라고. 생략된 거. 왜 생략됐냐? 없어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지운 거거든. 그럼 여기는 뭐겠어 지금? 세상의 기후변화의 이 영역이 범위가 뭐 할 거야? 빠르게 이 기후 픽션 장르를 제거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빠르게. 뭐만큼 빠르게? 이 실제 기후변화가 오는 만큼 빠르게. 뭔 말인지 알겠어? 당연히 기후변화가 얘를 제거할 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오는 속도만큼 빠르게 얘를 제거하겠죠. 알겠어? 그래서 이게 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쪽 여기쯤에 as하고 기후 변화가 다가오는 만큼 요 정도의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s가 괜히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쓰였다 이거지. 자, 다음 너는 말할 수 있어. 이야기들을 뭔가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을 할 수는 있어.
뭐 하면서 뭐 하는 동안에 그것이 여전히 보이는 동안에 그대로 동안에라고 할게요. 뭘로 보이는 동안에 이 말이 중요하죠. marginal feature로 보이는 동안에는 주변의라는 뜻이죠. 별로 중요치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좀 전에 내가 말했다시피 재난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었지. 재난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영화 같은 거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뭐 할 때는 재난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별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때에는 보고 즐기는 거 만들 수 있다고. 알겠어? 거꾸로 뒤집으면 뭐야 그러면. 근데 진짜로 이런 재난이 우리 다가와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재난이 뭐 사람들 죽이는 영화를 재밌다고 보겠냐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아직 뭐인 동안에는 이게 재난이 아직 뭐인 동안에는 마지널 피처인 동안에는 충분히 이걸 보고 즐길 만한 여유가 있을 거라 이거지. 알겠어? 그러나 그럼 뭔 얘기 나오겠어 뻔히. 아니 이게 이제 우리 삶을 위협하는데 보고 즐길 여유가 있겠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때 온도가 올라갈 때 온난화가 심해진다는 얘기죠 지금. 3, 4도 더 만큼 온도가 올라갈 때 거의 누구도 이거 부정어야 지금. 거의 안 한다고. 거의 누구도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혼자 고립되었다고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뭘로부터? 그것의 충격들로부터. 영향 안 받을 사람이 있겠냐 이거야. 지구 전체가 이렇게 실제로 온난화가 심해지면 여기 타격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근데 영화 같은 거 보고 즐기겠냐고 지금. 그리고 여기서 온도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냥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거라고 해도 되고. 내가 딱히 짚진 않았어요. 지금. 자, 뭐 and so as 뭐 많이 있다고 짜증내지 말고 이렇게 끊으면 그냥 so입니다. 자, 그래서 하고 이제 이거 별도야. 이렇게 뭐 하면서 그래서 뭐 하면서 기후변화가 뭐 하면서 팽창하면서 across the horizon 뭐 지평선을 가로질러 팽창하면서. 지평선을 가로질러 팽창한다는 건 진짜 지평선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그것은 cease 끝내다죠. 그것은 끝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그것은 확실하게 뭐냐? 기후변화죠. 기후변화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기후변화는 이제 끝낼지도 모릅니다. 끝나. 뭐이기를 끝내? 이제 이야기이기를 끝낼 겁니다. 대박. 이렇게 들어왔다고 쳐. 시즈가 아니라 스타트야. 그럼 여기가 뭐 해야 되겠니? 스토리여야 되겠니? 리얼리티여야 되겠니? 리얼리티여야 되겠죠. 이런 정도의 조작을 아주 일상적으로 강하는 게 고등학교 시험이다. 반대 개념을 자꾸 그러니까 무조건 외운 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다시 확실히 지금 얘기하는데 니네가 아는 본문이라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랬다가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본문 자체를 이렇게 진짜 눈꽃만큼씩 바꿔놓는다니까. 그러면 니네가 아는 거하고 내용이 반대가 돼버려. 알겠어? 그러니까 분명히 너네가 알고 있는 지문인 건 맞지만 문제 시험 상황에서 문제를 풀 때는 문장을 다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 내가 이거 다 알고 있어. 외우고 들어갔어. 나 문제 보기만 읽으면 돼. 이렇게 하다가 다 날려먹는다고. 알겠어? 그다음에
보거나 읽겠어. 계속 이어집니다. 왜 보거나 읽겠어? 이런 기후 픽션을 세상에 대한 네가 볼 수 있는 명백히 너의 창문 밖으로 네가 명백히 볼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기후 픽션을 뭐하러 보겠어? 지금 눈 밖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데 왜 영화로 보겠어? 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죠? 자, 지금 이 순간 이야기들은 뭐하고 있는? 예시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예시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제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우리가 기후변화가 아직 심각하게 다가오지는 않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제공할 수는 있어. 뭐를? 도피적 쾌락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회피적, 도피적, 비록 뭐하긴 하지만 그 쾌락이 종종 오기는 하지만 형태로 뭐의 형태로? 공포의 형태로 오기는 하지만 아직도 영화 보고 즐길 만한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이거지. 필자가 보기에. 비록 옛날이었으면, 진짜 옛날이었으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기자도 모를 만한 상황인데 막 이런 게 오면 진짜 우와 걱정은 1도 없이 재미만 있겠지.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우리 나름 걱정은 있어 이제. 대충 걱정하잖아요. 걱정을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오진 않았기 때문에 재밌기는 해. 알겠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나 이거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겠어? 그러나 그리고 이거 그 순간에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at the moment. 여러분 뭐 그 뮤지컬로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시킬 박사와 하이데. 지금 이 순간 이거. 그 노래의 영어 원 제목이 at the moment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 순간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자, 지금 아직도 여유는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뭐 할 수 없을 때 퀵텐데 뭐야? 척하다죠. 더 이상은 우리가 대비아인 척 할 수 없을 때 즉 이제 뭐인 척 할 수 없어? 이 기후 고통이 뭐인 척? 멀리에 있는 척 할 수 없게 될 때는 뭐야? 이제 진짜 다 다가왔다는 거죠. 더 이상 멀리에 있는 척 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간상으로든 아니면 장소상으로든 멀리에 있는 척 할 수 없을 때에는 다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영화로 봐 안 봐? 안 봐. 우리는 멈출 거예요. 뭐를 멈출 거야? 이제 우리 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런 척하기를 멈출 겁니다. 이 척하는 게 이 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현실이 됐으니까 척할 수가 없다고. 척하는 걸 멈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는 시작할 겁니다. 이게 해석이 좀 까다롭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때 이런 거를 해야 돼. about이 우리가 뭐에 대해서라고 자꾸 한국어 해석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근본 의미가 뭐라고 했냐. 이거는 x가 y 어디에 있다고? 근처에 있다고.
그럼 within은 in하고 똑같은 거라서 이렇게 하면 x가 어디에 있어? y 안에 있어. 그럼 내가 해석을 이 근본 뜻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멈출 거야. 뭘 멈출 거죠? pretend to be about it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뭐야? 그것 근처에 있는 척 하기는 멈출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영어에서 being, to be 이런 비동사를 준동사로 쓴 애들은 다 생략이 잘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 근처에 있는 척 하기는 이제 우리는 못해. 못해. 다 다가왔는데 이제 근처에 있어. 근처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야. 근처에 있는 척은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이제 우리는 먼 척을 시작해야 돼. 이제 그 안에 있는 척을 해야 된다고.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있는 척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이제 말장난을 하고 하느라고 이렇게 쓴 거지만. 자, 오늘날 물 위기죠. 물 위기는 정치적이다. 어떤 단어에는 되게 좁은 의미라는 게 있고 넓은 의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정치적이라는 말의 좁은 의미는 당연히 뭐겠어요? 뭔가 정치인들이 하는 일과 관련된 그런 분야를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직 많이 쓰진 않겠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정치적이라는 말을 넓은 의미에서 쓰면 이제 이런 상황을 써. 막 이렇게 뭐 민주가 이를테면 회사에 취업을 했어. 근데 자기가 막 이렇게 승진을 빨리 하려고 막 상사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예쁨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몰래 뒤에서는 자기 경쟁자를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해. 이런 걸 보고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걸 딱 보면 실체를 알면 걔 이쁜 줄 알았는데 걔 엄청 정치적인 여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뭔가 좀 더 막 음모를 꾸민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더 뭔가 막 사람이 뭐 단순하지 않고 뭔가 좀 복잡하게 뭔가 좀 이렇게 막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정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 부족이라는 게 정치적이다. 그럼 일단은 이 말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물이 부족하니까 큰일 났네. 물이 부족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목마르겠네. 물이 부족하니까 뭔가 경제가 다운되겠네. 이런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물 부족과 관련해서 좀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 부족은 오늘날에는 정치적이래요. 일단 말하자면 not inevitable or beyond our capacity to fix.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적이란 물위기가 정치적이란 말은 뭐가 아니란 뜻이야. 말하자면 뭐가 아니란 뜻이냐면 불가피한 게 아니란 뜻이야. 혹은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게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말을 왜 썼냐 필자가 지금 뭐야? 내가 좀 전에 그랬죠. 물이 부족하냐? 이러겠네? 하고 좀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물위기가 일어났지. 이러면 진짜로 물이 부족해서 물위기가 일어난 거면 이거는 불가피한 거죠. 아니 물이 부족해. 그래서 물위기가 일어났다면 이 물위기는
피할 수 있는 거야, 피할 수 없는 거야? 피할 수 없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게 불가피한 겁니다. 알겠죠? 그랬으면 불가피한 거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는 뭔가 복잡한 게 얽혀 있어서 일어난 것 뿐이지 진짜로 물이 부족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 항상 나는 내 직업의 가장 큰 회의감을 뭔가 이런 순간이 있어요. 뭔가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데 이해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환경. 그러니까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야? 이해력의 문제야. 이해력. 독서력의 문제. 이해력의 문제. 뭘 더 설명을 해줄 수 없고. 다시 어쨌든 필자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오늘날이 지금 지구상에 물 위기가 와 있어. 물 위기가 와 있는데 정말 심플하게 물이 지구상의 전체의 물의 양이 부족해서 물 위기가 일어난 거다. 그러면 이건 불가피한 거야. 그러면 물 위기를 보고 정치적인 문제야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알겠어? 근데 필자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물 위기는 정치적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진짜 물이 부족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뭔가 다른 걸 잘했으면 이건 피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은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게 아니다. 즉 우린 이걸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잘하면. 근데 물이 진짜 부족해서 물리기가 일어난 거면 이건 불가피한 거고 고칠 수도 없죠. 거기 둘. 나만 이렇게 태우면 되는 거야 지금? 나 지금 이렇게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해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 네?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 네. 설명해봐. 위기는 불가피하다. 이 내 답답함이 정확했잖아요. 일단 불가피한 게 아니라고. 물이 부족해서 물리기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뭔가 다른 걸 잘못해서 지금 이 물리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리기는 뭐 때문이 아니다? 물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다소 부정확하게 쓰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말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러므로 기능적으로 선별적인 것이다. 자 보세요. 아까 내가 말했습니다. 정치라는 말의 좁은 의미는 뭐고 넓은 의미는 뭘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치라는 말의 넓은 의미 중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정치는 뭐의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물어봐. 야 정치가 뭐냐? 정치가 뭐 하는 거냐? 니네한테 물어봐.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의견 충돌? 충돌하는 게 정치인가요? 결정하는 거. 뭔가 결정하는 거. 근데 회사에서 CEO들도 뭔가 결정하잖아요. 그건 경제활동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결정할 거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게 정치일까요? 내가 좀 전에 얘기를 경제란 뭐지? 라고 내가 많이 물었다고 했죠. 그럼 결국 경제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낼까의 문제라면 가치라는 게 뭐야? 그게 돈의 형태든 뭐의 형태든 간에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문제라면 정치는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봐요.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열심히 생산활동을 해. 돈을 벌어. 그래서 뭐해? 국가에 세금을 냈어. 그럼 정치인들이 이 세금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잘 유지되려면 이 돈을 어디에 쓸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좀 세금 덜 받으면서 복지 정책을 위해서 좀 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 모두 다 위험해지니까 이 돈을 일부는 국방이라는 데다 쓰고, 그러니까 경제가 만약에 벌어들이는 문제를 다루는 거라면 정치는 이걸 어떻게 쓸까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지금 이 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이라는 말 왜 썼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물 부족 문제. 즉,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냐? 물이 부족해서 물 위기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물 위기가 일어난 건 우리가 자초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 위기가 안 일어나게끔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었는데, 물 위기에다가 뭔가 물 위기를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 위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을. 정치란 뭐의 문제니까? 뭘 우선순위로 줄까의 문제니까. 딴 거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니네 이거 놓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일렉티브라는 말과 정치적이라는 말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것이 한 이유이다. 여기에 관계 부사 Y 생략이 돼 있고요. 꾸며줄 거예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distressing, 고통스러운 이유이다. 자, 여기 그것은 물위기가 뭐라는 거? 폴리티컬하다는 거. 즉 위의 내용이고요. 윗문장의 내용이고요. 여기 it은 뭐죠? 물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함에도 불구하고냐? 물위기가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위기가 정치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칠 수 있다. 자, 말이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물위기가 되게 정치적이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야. 어떤 이유야? 물위기가 우리가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 문제라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즉, 한 풍부한 자원, 물인 거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물은 풍부해. 근데 풍부한 자원인데 만들어진 거지. 어떻게 만들어져 버린 거야? 어떻게 돼버린 거야? 어떻게 만들어져 버린 거야? 희귀하게 만들어져 버린 거라고. 원래 풍부한 자원인데 희귀하게 만들어져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뒤에 나오죠. 뭐를 통해서 희귀해져 버렸어? 원래 풍부한 자원인데 뭐를 통해서? 정부의, 정부의 니글렉트, 태만,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정부의 태만과 인디퍼런스, 무관심을 통해 희귀해져 버린 풍부한 자원의 문제다. 원래는 풍부한 자원인데. 아직 안 끝났죠? 뭐를 통해서? 정부의 태만과 무관심, 그 다음에 나쁜 기반시설, 그리고 컨태미네이션, 오염, 그리고 부주의한 얼바나이제이션, 도시화,
이런 거를 통하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결국 아주 단순하게 워럴 크라이시스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내추럴과 아티피셜이 있다고 칩시다. 내추럴은 뭐야? 자연적인 거죠. 아티피셜은 뭐야? 인공적인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뭐예요? 워터 크라이시스가 뭐 한 게 아니라 내추럴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다 인간이 만든 거다 이거죠. 아티피셜 하다고. 알겠죠?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할 확률이 커요. 문제를 낸다면. 문단 요약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모의고사 40번 유형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낼 가능성이 큰. 이렇게 대립적으로 뭐가 아니라 뭐야 이렇게. 자, 그래서 뭐라 했냐 보세요. 물위기에 대한 필요가 없어. 뭔 말이야 그러니까. 물위기를 우리가 겪어야 될 필요 따위는 사실 전혀 없었던 거야. 이게 말이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좋은 것도 아닌데 뭐에 대한 필요는 애초에 없을 거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물위기에 대한 필요 따위는 없다고. 물위기가 와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위기가 올 이유가 없었다고. 다시 말해서 물리기는 와야 할 필요가 없었어. 그러나 우리는 와야 할 필요가 없는 건데도 우리는 지금 하나를 어쨌든 가지고 있어. 이 하나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워럴 크라이시스입니다. 이 물리기를 지금 어쨌든 가지고 있어. 올 필요도 없었던 놈인데 우리는 어찌됐든 지금 가지게 돼버렸다고. 그리고 하고 있질 않아. 많은 걸 하고 있질 않아. 동사 어드레스 처리하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별일도 하고 있지 않아. 알겠어? 올 필요가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가지게 돼버리고 이것도 짜증나 죽겠고. 근데 처리하려고도 많은 일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이 원인 여기 또 그것이죠. 이 물리기를. 어떤 도시들은 잃어버려. 더 많은 물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물리기가 왔는지를 얘기하려는 모양이죠. 자, 뭐한테 잃어버려? 릭스, 뭐야? 누수, 물 새는 거. 그러니까 파이프 같은 데가 있는데 물을 이렇게 전달하는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가 녹슬어서 막 물이 샌다든가 이런 걸로 지금 물이 없어져 버리고 있다. 아까운 물. 뭐보다? 그들이 전달하는 것보다. 집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이런 누수로 잃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 소중한 세금을 가져다가 뭐를 우선순위로 했으면 이런 파이프 누수를 고치는 걸 우선순위로 했더라면 근데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치라고. 알겠어? 이렇게 했더라면 물이기는 않았겠다 이거지.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런 누수들과 절도가 훔치는 거죠. account for 얼마만큼을 차지한다. 절도와 누수가 차지해요. estimated 추정되는 손실 얼마에 16%. 프레쉬워터는 담수라고 하죠. 지구상의 물을 딱 두 종류로 나누면 프레쉬워터와 솔트워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닷물 같은 물이 솔트워터고 그거 제외하고 진짜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 다 합해서 프레쉬워터라고 하죠. 이 지구상의 담수의 16%에 추정되는 이런 손실을 차지하고 있어. 뭐가? 릭스와 세프트가. 그러니까 애초에 물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물이 그냥 파이프 같은 데 새 나가고 누가 훔쳐다 쓰고 그냥 이런 거. 훔쳐다 쓴다는 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워낙 넓어요. 워낙 넓어서 니네 봐봐.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같은 데 보면 물론 미국도 뭐 도심이 있지만 도심 말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딱 진짜 막 사막이나 아니면 막 되게 막 널찍한데 막 진짜 차 타고 30분 나가야 다른 집 한 채 있고 막 이런 막 배경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집 짓고 살면 행정력이 잘 미치질 못해요. 그래 뭐 하냐면 그냥 원래 국가가 파놓은 파이프에다가 원래대로 신고하고 쓰면 물값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국가가 원래 지나가는 파이프에다가 뚫어가지고 지거 연결해가지고 몰래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많다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땅덩이가 좁아가지고 이런 게 안 통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게 엄청 많다고. 자, 브라질에서는요 또 그 추정값이 이거 명사형이에요. 추정값이 무려 40%입니다. 자, 보여 시니아 쓴 수동형의 보여지듯이 두 가지 경우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모든 곳에서처럼 어디에서든지처럼 그 선택적 희소성 뭐라고 그랬어? 선택적 희소성이요. 이런 단어 오면 안 됩니다. 절대적 희소성 아니면 자연적 희소성. 이 말은 뭔 말이야? 정말 물이 없어진 겁니다. 정말로 물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 글에서 얘기하는 선택적 희소성이란 뭘로 인한 희소성이야? 인간의 선택으로 인한 희소성이라고. 인간이 물을 우선순위로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이라고 지금 이 희소성이. 이런 선택적 희소성은 명백히 하이라이트합니다. 강조해 줍니다. 뭐를 강조하게 되냐? 이런 선택적 희소성이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불평등을 강조시키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이쪽은 당연히 이게 중요하지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은 당연하다고. 봐봐.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인간이 선택적으로 잘못해서 결국 물이 부족하게 됐어. 그래 어쨌든 물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모두에게 못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가진 자가 있게 되고 못 가진 자가 있게 되는 불평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잘못된 거지. 선택적 이런 희소성이 뭐하게 돼? 결국 물에 대한 불평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물을 가지고 가지지 못하는. 남겨두고서 무려 21억 명의 사람들을 뭐 없이 남겨두고서 안전한 마시는 물 없이 남겨두고서 그리고 45억 명을 뭐 없이 남겨두고서 적절한 세너테이션 위생 없이 남겨두면 전 세계적으로. 됐나? 네, 이건 쉽네요. 자, 빨리 끝내버리죠. 자, 개인들로서 우리의 능력은 뭐 할 능력? 번성할 능력은 달렸다. 뭐에 달렸냐? 얼마나 잘 우리가 방향을 잡느냐, 얼마나 잘 헤쳐가느냐.
내비게이션 할 때 그 내비게이션이에요. 인간관계들을 한 집단 속에서. 그리고 개인의 성공은 뭐에 달렸다? 집단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만약에 집단이 value 동사로 썼어요. 가치 있게 여기면 우리는 count on 기대다. 우리는 기댈 수도 있다. 뭐에? 도움에 기댈 수 있고. 집단이 우리를 좋아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자원들에 기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도 짝한테 기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집단한테 관계를 잘하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집단 그렇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value하지 않으면 우리를 만약에 집단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얻지 못할 거야. 아무것도. 이러한 혜택들 중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이러한 혜택들이 뭡니까? 위에서 얘기한 서포트부터 여기 메이트까지죠. 이러한 것들 중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그것은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없으면 못 살 거라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지네티컬 유전적으로도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서 그 압박은 선별했다. 사람들을 선별했다. 이렇게 진화론 같은 데서 이렇게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을 자연이 선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화론 같은 데 select for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렇게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그 압박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한 거야. 결국 진화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겠죠. 예민한 그리고 숙련된 예민한 다음에 to 있죠. 원래 뭐에 예민한이었는데 여기 없어요. 그러면 같이 쓰는 겁니다. 뭐에 예민한 요거. 그다음에 숙련된 뭐에 숙련된 요거. 요걸 같이 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to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그들의 standing 입지. 집단 내에서 나의 입지. 자기들의 입지를 극대화하는 것에 예민하고 자기들의 입지를 극대화하는 것에 숙련된 그런 사람들을 그 압박이 생존의 압박이 선별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발달이었어. 그래서 진화라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번만 얘기할게요. 보세요. 돌연변이라는 게 일어나. 근데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는 그냥 기계 고장이에요. 원래는 어때야 돼? 생명체가 자기 자손을 낳을 때에는 원래 자기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고. 그냥. 근데 이 기계가 이 자기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주는 이 기계가 고장이 가끔씩 나는 거야. 그냥 인간이 만든 기계도 한 100번 중에 한 번 고장 나듯이 이것도 고장이 나는 거라고. 그래서 뭐가 하나 잘못 전달이 됐어. 그렇게 태어나는 게 돌연변이야. 그냥 고장에 의해서. 그럼 이 돌연변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거겠어? 나쁜 것도 있겠어?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돌연변이가 일어나.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우연히 그때 뭔가 환경이 막 바뀌고 있어. 바뀐 환경에 태어난 돌연변이들 중에서 뭔가 우연히 이 바뀐 환경에 이 돌연변이 형질이 더 유리한 놈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얘네들이 뭐 할 거야? 더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살아남은 애들끼리 이제 짝짓기를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고장이 안 났어. 그럼 그 살아남은 형질이 그냥 유전이 되겠죠. 알겠어? 근데 환경이 바뀌었는데 죽었어. 짝짓기 하기 전에 죽었어. 못 버티고. 그럼 얘네들의 형질은 유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진화론이라고 결국에는.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기계고장처럼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적자 생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적합한 돌연변이가 살아남는 거예요. 적합한 돌연변이가. 그리고 얘 새끼들이 생존을 하면 뭐 하는 거야? 번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유전자만 살아남은 유전자만 당연히 전달이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산별 과정이에요. 이 산별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 결과는 뭐야? 발달이야. 경향이 발달하는 거야. 그런 특정한 경향이 계속 발달하는 거라고. 계속 남아서 뭐 하는 경향이 무의식적으로 모니터하려는 경향이 계속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이 이런 돌연변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남이 뭐 하든 신경 안 쓰는 성격이라는 돌연변이가 있고 남을 자꾸 쳐다보는 성격이라는 돌연변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남을 자꾸 쳐다보는 놈이 협동도 잘하고 하면서 뭐 했어? 더 오래 살아남아서 번식할 확률이 높다 이거지. 그렇다 보니까 뭐만 남겠어? 남을 많이 쳐다보는 놈, 형질을 가진 놈만 남게 될 거라고. 그래 뭐라고? 모니터하는 성향이 점점 강해지는 거라고. 인간이 남을 신경 쓰는 경향이. 이렇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는지, 즉 딴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신경 쓰는 놈이 더 잘 살아남다 보니까 그럼 이게 계속 진화를 통해서 그런 형질이 더욱더 강해진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남들이 날 뭐라 하든 신경 안 써? 라고 말하는 놈들도 속으로는 신경 무지하게 쓰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우리는 처리합니다. 그 정보가 뭐냐? 여기요. 어떻게 딴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느냐 하는 정보를 모니터했잖아요. 이 정보를 처리해요. 형태로. 뭐의 형태로 처리하냐? 자존감의 형태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련된 감정들, 자존감하고 관련된 감정들, 즉 뭐 자부심, 수치심, 불안정성과 같은 이런 감정들, 자부심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감정들의 형태로 우리는 이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뭔 말이야?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관계를 잘 쌓는 놈이 결국 어쨌든 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확률이 컸고, 그래서 그런 형질이 더 번식을 해서 물려들 가능성이 큰 거고, 그래서 인간은 계속 남을 잘 관찰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거고, 남하고의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하고의 관계를 잘하면 여러분 어때요? 집단 속에 A가 있고 집단 속에 B가 있어. 집단 속에 A는 그 집단의 스타야. 집단 속에 B는 그 집단의 찐따야. A와 B의 감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A는 어때요? 그 모임에 나갈 때마다 뭐 하겠어? 자존감 뿜뿜하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B는 그 집단에 숨고 싶겠죠. 자꾸 나 여기에 속할 수 있나?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불안정하고 부끄럽고 그러겠지. 근데 반대로 A는 자존감 뿜뿜하고 내가 바로 햇님이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냔 말이지. 알겠어?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들은 이거 나가는 모양새가 좀 뭐가 복잡한 쪽으로 흘러가네. 이거 쉬운 건 줄 알았더니. 자, 이러한 감정들은 강요해요. 우리한테 하도록, 더 많은 걸 하도록 강요합니다. 뭐에 더 많은 거? 어떤 것, 만드는 것, 우리의 공동체가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드는 것, 우리를. 그리고 더 적은 걸 해. 뭐에 더 적은 거? 그렇지 않은 것에 더 적은 걸 하도록 강요합니다.
진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묘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유전자가 있고 우리가 있어. 유전자가 있고 우리가 있다고. 당연히 유전자는 우리 몸의 일부일 뿐이니까 우리가 나의 소울, 나의 마인드가 주인이고 유전자는 내 몸의 일부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 우리는 free will,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유전자는 그냥 내 몸의 일부일 뿐이라고. 그냥 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든 그냥 나는 내 상황에 맞게 내가 내 인생을 펼쳐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맞냐? 이거야. 맞냐? 아직 우리는 유전자의 완전한 지도를 확보하지는 못했어. 완벽하게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그런데 점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나갈수록 점점 밝혀지는 건 뭐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본인의 어떤 개인의 성향들도 유전자의 영향을 받더라라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이 말을 다시 내가 옮겨볼게. 너네가 지금 이 수업이 끝나고 밥 먹으러 갈 거야. 밥 먹으러 갈 때는 식당에서 나 뭐 먹을까를 결정을 한단 말이지. 너네는 이게 유전자가 시킨 거라고 생각해? 너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해? 자유의지라고 생각한다고요.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자들이 밝혀내면 밝혀낼수록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혹은 어떠한 기분일 때 어떠한 신체 조건일 때 뭘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도 유전자의 영향일 수 있겠다. 심지어 나는 어떤 남자애를 좋아해 어떤 이성을 선택할 거냐도 유전자의 영향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밝혀가고 있어. 유전자의 역할이 밝혀질수록. 그래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과연 너네가 유전자의 주인인 거냐 아니면 너네는 그냥 유전자의 껍데기인 거냐.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거냐. 그냥 환상 속에 이 관점대로라면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걸 다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유전자가 야 그걸로 하라. 저걸로 하라고. 너는 씨발 그렇게 내 말 들으라고. 내 주인이 이렇게 하고 이거 선택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왜 했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전자가 만약에 유전자가 마치 자기가 생명력이 있어 자기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을 이용하는 거다 라면 자기가 사라지지 않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개체가 자기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하려면 어때야 돼? 뭔가 유전자가 지가 생각하기에 이 내 몸의 껍데기가 자꾸 살아있어야지 내가 전파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 껍데기가 살아남을 수 있게끔 내가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유전자가 이거 봐. 너네가 어떤 집단에 속했더니 어떤 집단에서 막 잘 나가는 사람이 됐더니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 그럼 너네는 어떤 집단에 속해서 잘하려는 마음이 그 다음번에는 더 생길까 안 생길까? 더 생기겠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어떤 집단에 나가서 잘하자라는 어떤 생존 본능 때문이야? 아니면 그냥 저번에 그래봤더니 기분이 좋아서겠어? 기분이 좋아서겠죠. 무슨 진화론 들이대면서 집단한테 잘하는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나는 집단에 잘할까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단에 잘하려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새끼가 인간은 뭐를 해야지 살아남을 확률이 높으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지 살아남을 확률이 크니까 그럼 이 유전자의 목적은 너네를 뭘 하게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찐따로 만드는 거야? 사회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사회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표겠지. 근데 사회적인 사람으로 만들려면 뭐가 제일 좋을까를 유전자가 고민을 했다고 쳐봐. 어떻게 달콤하게 보상을 줘야 얘는 자꾸 사회성을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될까? 그게 뭐였던 거야? 자존감이라는 형태로 좀 만들어놨던 거야. 유전자가. 알겠어? 너네가 인간관계를 잘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게끔 메커니즘을 만들어놨다면 그럼 너네는 점점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할 거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글의 후반부가 전반부는 뭔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냥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 뭐 한다?
생존할 확률이 높고 그러므로 인간은 사회성을 계속 유전시켜 온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해됐어요? 후반부는 지금 어떤 쪽으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형성되고 있냐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사회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됐냐? 이걸 뭘로 만들어놨어? 자존감이라는 감정의 형태로 만들어놨다.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게. 그래서 이렇게 감정 형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존감 같은 감정 형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감정들이 우리한테 계속 하게끔 만드는 거지. 자꾸. 야, 너 저번에 이렇게 했더니 기분 좋았잖아. 또 기분 좋아지고 싶지.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지. 뭐를 하게끔 더 많이 하게끔, 뭐는 덜 하게끔, 뭐는 더 많이 하게끔. 알겠죠? 그럼 당연히 뭐는 더 하게 만들었겠어? 사회성 있는 행동이겠죠. 자,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 우리의 공동체가 이거 사역동사야. 사역동사고 목적어고 동사 원형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값어치 있게 여기게 만드는 것, 행동은 더 많이 하게끔 만들고 그러지 않는 행동은 더 조금 하게끔 만드는 거야.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하는 감정. 내가 저번에 한번 어떤 무리에서 쫓겨나 본 경험이 있어. 그때 너무 슬펐어.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 그럼 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기 싫다 이거야. 무슨 말이야? 여기서 감정의 형태로 만들어놨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들은 이 감정들이요. 의도되어 있다. 의도되어 있다. 만들도록. 뭐를 만들도록? 그러한 동기부여가 느껴지도록 만들게 의도되어 있다. 이것도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입니다. 지금 fair. 뭐처럼 느껴지게, 뭐처럼 느껴지게. 그게 오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처럼, 안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처럼. 아, 이거 미쳤네. 몇 분이죠 지금?